그리고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우선은 표준 생성열을 이용해서 반응열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소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 설명해보면 어려우니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반응이 이 구장에서 우리가 구장에서 반응이 없는 일반적인 에너지 수직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세웠냐면 반응기 내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반응 후에 반응기에 남아있는 최종 에너지에다가 반응 초기에 있던 에너지를 빼면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들어오는 에너지 다 합치고 나가는 에너지 다 빼주고 생성된 에너지 넣어주고 소비된 에너지 빼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식으로 나왔는데 결국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그죠? 전체 축적된 에너지는 들어온 열과 들어오거나 나간 열을 계산해주고 들어오거나 나간 E를 계산해주고 그다음 요거는 도입되는 물질과 배출되는 물질의 엔탈피 차이, 운동 에너지 차이, 위치 에너지 차이로 이렇게 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별거 없어요. 결국은 이 반응이 생기면 반응으로 인해서 열이 생성되거나 소비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그게 개정으로 봅시다. 지금 반응기가 있고요. 델타 H1이 있다고 치고 델타 H 아웃이 있다고 치죠. 들어오는 물질이 갖고 오는 엔탈피 H1 H 아웃 들어오는 물질이 갖고 들어오는 엔탈피가 있고 나가는 물질이 갖고 나가는 엔탈피가 있겠죠. 여기 반응식에서 말하는 델타 H는 결국 H 아웃 빼기 H 인이 엔탈피 변화를 겁니다. 들어오는 물질이 갖고 오는 엔탈피 변화, 나가는 물질이 갖고 나가는 엔탈피 변화 차이가 델타 H인데 만약에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얘가 100줄의 에너지를 갖고 들어오고 얘가 200줄의 에너지를 갖고 나갑니다. 근데 이 반응기에서는 열의 이동이 없었고 일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운동 에너지 변화도 없고 위치 에너지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물질이 100줄의 에너지를 갖고 나왔는데 나갈 때 200줄이 나가요. 그럼 이 차이가 엔탈피 변화인데 이 100줄은 어디서 왔을까? 외부에서 일을 받지도 않고 열도 받지도 않았어요. 이 에너지는 어디서 생겼을까? 그렇지. 반응을 해서 뭐가 들어가서 반응을 해서 반응열이 생겼기 때문에 그 열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반응열을 우리가 따진다고 생각하지만 이 반응열의 의미는 다른 에너지 변화가 없을 때 나가는 물질이 가지고 나가는 에너지에다가 들어오는 물질이 가지고 들어오는 엔탈피 변화를 뺐을 때 얘가 결국 뭐가 되냐면 반응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요거를 이용하면 결국 대부분의 반응식에서는 딴 건 다 없이 엔탈피 변화만 남아있을 거예요. 이러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엔탈피 변화가 생기는 방법을 크게 푸는 방법이 모든 에너지의 영향을 하나의 항으로 통합하여 에너지 수지의 반응열로 방금 이야기했지만 반응열로만 포함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고 나가는 각각의 흐름에 대해서 엔탈피를 통합해서 계산할 방법이 있는데 아마 오늘은 첫 번째 방법을 먼저 배울 거고 지금은 이 두 방법의 차이를 설명해 봐야 어려우니까 첫 번째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을 배우고 나면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배우고 나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응열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실은 10.2에 가면 이제 반응열이 나오는데 이 반응열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정했냐면 표준 생성열이라는 걸 정했고 얘를 이용하면 우리가 반응열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기 전에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화학 반응은 크게 열의 관점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반응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 반응이 있고 반응에 의해서 열이 소비되는 반응이 있죠. 하나를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 하나를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발열 반응은 반응할 수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흡열은 열이 소비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화학 반응은 아니고 변화만 살펴봅시다. 액체물이 100도씨의 액체물이 100도씨의 기체가 되려면 얘는 흡열 반응입니까? 발열 반응입니까? 누군가가 열을 가해줘야 내가 액체가 기체로 바뀌죠. 그럼 흡열 반응인 거죠, 그죠? 반대로 기체가 액체가 되기 위해서는 발열 반응, 그걸 이제 고려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나중에 한 번 더 배우겠지만 발열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열을 자꾸 제거해주면 돼요. 예를 들면 주변이 25도야. 내가 열을 반응을 자꾸 발생시켜 열을 발생하고 있으면 주변이 뜨거워질 거야. 그럼 내가 열을 계속해서 발생하기에 장애가 될 거죠. 그럼 이 열을 자꾸 제거해주면 발열 반응은 자꾸 더 일어나는 거예요. 흡열 반응은 반대로 열을 흡수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내가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변의 열을 뺏어갑니다. 그럼 주변에 열이 없어졌죠? 그러면 뺏어갈 열이 없으니까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에서 계속 열을 가해줘야 이 흡열 반응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흡열 반응, 발열 반응은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생성열. 앞으로 우리가 모든 열을 엔탈피를 거의 열이랑 등급으로 지원할 겁니다. 표준 생성열을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같은 용어로 쓰는데 이 표준 생성열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화합물 1몰이 표준 상태 25도C 1기압에서 성분 원소로부터 생성될 때의 엔탈피 변화를 우리가 표준 생성열 혹은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왜 정의하냐면 이 표준 생성열을 우리가 이용하면 에너지 수치의 반응열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말이 어려운데 사실은 말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CO2가 만들어지는데 탄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해서 CO2가 만들어집니다. 얘가 25도씨 1기압에서 반응해서 만들어진다고 칩시다. 이 CO2는 탄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만들어졌죠. 여기서 말하는 성분 원소라는 게 하나의 성분으로만 이루어지는 물질끼리 반응해서 CO2가 만들어지는 요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을 우리가 표준 생성열이라고 정의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정의하면 델타 H0 F의 의미는 포메이션, 생성이고 제로의 의미는 표준 상태 25도씨 1기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뭐가 있지? CO하고 2분의 1 산소하고 반응해서 CO2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엔탈피 변화는 CO2의 표준 생성열이 아닙니다. 왜? CO2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하나의 성분이 아니라 화합물이 반응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분 원소의 의미는 단일한 성분끼리만 이루어진 물질들이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반응에 생기는 요 반응, 이 반응에서 일어나는 열 변화를 우리가 표준 생성열이라고 하고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계산을 다 해놨습니다.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보시죠. 원소의 생성열은 제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이 화합물은 원소끼리 반응해서 생성됐기 때문에 이때 열 변화를 우리가 표준 생성열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러면 탄소하고 산소의 표준 생성열은 얼마일까? 그거를 우리가 역으로 정의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전부 다 원소끼리만 이루어진 하나의 원소끼리만 이루어진 물질의 표준 생성열은 우리가 제로로 정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얘를 이용해서 반응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볼까요? 자, 똑같은 반응입니다. 25도씨 1기압에서 탄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반응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반응기로 그려볼게요. 예를 들면 1몰, 1km몰, 상관 1km몰의 탄소가 25도씨 1기압으로 들어옵니다. 1km몰의 산소가 25도씨 1기압으로 들어옵니다. 반응해서 1대1로 반응해서 CO2 1몰이 나갑니다. 그죠? 자, 이때 에너지 수지를 한번 세워봅시다. 에너지 수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델타 E는 Q 플러스 W, 델타 H 플러스 P 플러스 K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반응이 정상 상태로 일어난다면 축적되는 에너지는 제로. 일을 해준 거 없죠? 일도 제로. 다만 열은 일단 놔둬봅시다.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제로, 위치 에너지 제로. 결국 이 반응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변화는 반응에 의해서 생긴 엔탈피 변화가 Q랑 똑같다는 겁니다. 들어와서 나가는 에너지 변화 차이만큼이 열이 발생하는데, 열이 얘가 가지고 나간다고 생각해도 되고 얘가 열을 밖으로 발산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 반응에서의 열 엔탈피 변화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각해 봅시다. 반응이라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km의 탄소가 엔탈피를 가지고 들어오죠. 얘도 엔탈피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얘도 엔탈피를 가지고 나가죠. 그러면 가지고 나가는 물질의 엔탈피 변화, 엔탈피를 다 더하고 들어오는 원소가 가지고 들어오는 엔탈피 변화의 차이가 뭐냐면 반응열이겠죠. 그게 반응이 생긴 열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엔탈피 변화는 나가는 CO2가 가지고 나가는 열은 뭐냐면 25도씨 1기압의 CO2가 가지고 있는 엔탈피는 결국 이 25도씨 1기압에서 CO2가 생성되어 있죠. 그럼 얘는 지금 25도씨 1기압에는 표준 생성 열만큼의 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앞에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얘는 25도씨 1기압에서 CO2의 표준 생성 열만큼 가지고 나가고, 얘 둘은 25도씨 1기압에서 표준 생성 열만큼 갖고 들어올 텐데,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원소의 표준 생성 열은 25도씨 1기압에서 제로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반응에 의한 엔탈피 변화는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열에다가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열을 빼주면 되는데, 얘가 다 제로이기 때문에 결국 이 엔탈피 변화는 나가는 물질의 표준 생성 열과 같게 되는 거고, 그럼 그 표준 생성 열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Q가 되는데, 이 Q는 뭐에서 생겼냐면 얘 둘이 반응해서 생긴 반응열이겠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반응식을 세워놓고 표준 생성열만 이용하면 이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반응열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생성열을 정의를 한 거예요. 쉬운 거는 성분 수지, 하나의 성분으로 된 물질의 표준 생성열을 제로로 정의했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책 부록의 뒤에 보면, 내 쪽이 뒤는 안 나와있지만 책 부록 뒤에 보면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해서 요게 델타 H0F, 요게 표준 생성열입니다. 우리 방금 뭐 봤죠? CO2의 표준 생성이 몇이냐면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렇게 쭉 가면 마이너스 393.51이라고 나와 있어서 요 각각의 물질의, 다양한 물질의 표준 생성열만 우리가 찾아보면 다양한 반응열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세요. 딴 거는 모르겠는데 일부 물질에 대해서, 여기 있네, CO2에 대해서 표준 생성열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393.51, 하나는 412.9인데 앞에 보면 뭐라고 적혔냐면 CO2가 가스로 생길 때는 위에 거, CO2가 리퀴드로 생길 때는 아래 거.
생성되는 물질의 물리적 상태에 따라 표준 생성률이 다른 거는 당연하겠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있나? 하이드로젠. 물은 여기 없네요. 뒤에 가면 나올 텐데. 물도 일몰의 물이 액체로 생길 때랑 기체로 생길 때랑 당연히 열이 달라질 테니까 어떤 물질이 기체로 생기느냐 액체로 생기느냐에 따라서 표준 생성률이 달라집니다. 자, 얘를 응용하기 위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얘는 문제 읽어봅시다. 내가 CO의 표준 생성열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CO의 표준 생성열이 테이블에 여기 보면 카본 모노옥사이드 어딨나? 여기네. CO는 마이너스 110.5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얘를 실험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려고 사람들이 머리에 썼답니다. 근데 실험을 하려고 보니까 탄소와 산소를 반응시켜서 순수한 CO를 만들면 되는데 어딨지? 요렇게 실제로 실험해보면 되는데 요렇게 실험하기가 쉽지 않대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실험했냐면 두 번의 실험을 했대. 뭐냐면 탄소하고 산소랑 반응시켜서 CO2가 만들어질 때 이때 발생하는 열을 측정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CO하고 산소랑 반응시켜서 CO2가 만들어지는 이 반응, 결국 요 반응을 해서 일어나는 반응열을 측정했대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뭘 하려고 했냐면 요 빨간색 쳐져 있죠. 못하겠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탄소하고 2분의 1 산소하고 반응해서 CO가 만들어진 이 반응의 표준 생성열을 실험으로 하고 싶은데 얘가 실험하기 어려우니까 실험을 두 개로 나눠냈어요. 뭐로? 첫 번째 실험을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실험을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요 두 실험을 합쳐서 더 해보면 아마 밑에 식이 나오나? 빼면 나오네. 빼면 위에 식이 요겁니다. 실험을 첫 번째 탄소하고 산소 집어넣은 CO2를 반응시키는 반응을 해보니까 측정해보니 열을 측정해보니 엔탈피 변화가 마이너스 393.51 kJ/몰이 나왔고 두 번째 반응 CO하고 2분의 1 O2하고 집어넣어서 CO2가 만들어지는 이 반응을 측정해보니까 반응열이 마이너스 282.99 kJ 나왔답니다. 얘를 이용해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반응식을 더하게 되면 반응열을 더하면 되죠. 반응식을 빼게 되면 반응열을 빼면 되는 게 화학 시간에 배웠던 헬스의 법칙입니다. 다행히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보면 어떻게 적어야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할 수 있겠죠? 빼라는 이 의미는 반대로 적으면 돼요. C가 O2가 돼서 CO2가 되고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라는 이야기는 얘 위치를 바꿔서 더하면 가장 쉽습니다. CO2가 뭘로? CO와 2분의 1 O2로 가는 걸로 더해버리면 왼쪽에는 C 플러스 O2, CO2 오른쪽에는 CO2, CO 2분의 1 O2가 있습니다. 같은 거 없애주십니다. CO2 없어지고 CO2 없어지고 여기에 O2 두 개 한 개 있고 반 개 있으니까 결국 C는 2분의 1 O2 CO가 되는 반응이 되기 때문에 요 반응에 죄송합니다. 요 반응의 엔탈피 변화가 HA 요 반응의 엔탈피 변화가 델타 HB라고 하면 얘를 자리를 바꿨으니까 이 반응의 엔탈피 변화는 델타 HA가 되고 이 반응의 엔탈피 변화는 HB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얘를 합치면 이 반응의 엔탈피 변화는 HA 빼기 HB가 되므로 결국 첫 번째 반응의 표준 생성열 빼기 두 번째 반응의 표준 생성열을 하면 이만큼이 실험적으로 나온다는 거고 요 값을 테이블에서 찾아보니까 CO의 표준 생성열과 똑같은 값임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뒤에 있는 결국 표준 생성열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반응을 조합해서 다른 반응의 반응을도 구할 수 있다는 게 결론이 되어질 겁니다. 이 표준 생성열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 반응열을 구하는 방식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아까 화학 반응 에너지 수지가 포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데 우리 지금 뭐 할 거냐면 모든 에너지 영향을 하나의 항으로 통합해서 에너지 수지의 반응열로 표현할 겁니다. 에너지 수지식에 있던 델타 H가 결국 반응열이 되는데 의미적으로 보면 이 반응 엔탈피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반응으로만 발생한 엔탈피 변화를 우리가 반응 엔탈피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표준 반응열은 당연히 25도씨 일기압이지만 표준 상태에서 이론량의 반응물이 완전히 반응해서 이론량이 생성될 때의 몰당 반응열을 표준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면 탄소하고 산소하고 1대1로 반응해서 CO2 1몰이 만들어졌죠. 요 반응이 그대로 갔을 때 CO2 1몰이 만들어질 때 발생한 반응열을 우리가 표준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뒤에 가면 결국 이 반응이 1대1로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표준 반응열이 아니니까 지금은 양론 비례로 주어진 이론량대로 다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 반응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물론 실험에서 측정해보면 되겠지만 우리가 앞에 뭘 배웠냐면 표준 생성열을 배웠어요. 이 표준 생성열을 이용하면 모든 반응의 반응열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특정한 반응의 반응열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림 지워버렸네. 나가는 물질, 프로덕트로 나가는 각각의 물질의 표준 생성열에다가 그 표준 생성열은 뭐예요? 몰당 에너지라고 했죠? 1몰당 에너지인데 그 성분이 양론비로 반응을 할 테니까 몰당 표준 생성열에다가 양론비를 곱해서 다 더하면 걔가 뭐냐면 나가는 성분이 가지고 나가는 엔탈피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질에 대한 표준 생성열을 양론비를 곱해서 다 합치면 얘는 들어오는 물질이 갖고 들어오는 엔탈피 값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핵심은 이거예요. 반응기에 나가는 물질에 1, 2, 4가 있으면 델타 H0F 1번과 2번과 3번의 표준 생성열을 다 더하는데 뭐대로 반응식에는 양론 계수대로 곱해서 다 더하면 들어오는 물질 엔탈피 나가는 물질 엔탈피 들어오는 물질도 1, 2, 3이 있으면 델타 H0F 각각의 성분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양론비로 곱해서 합치면 얘가 나가는 물질 엔탈피, 들어오는 물질 엔탈피 얘를 빼면 얘가 결국 델타 H 표준 반응열이 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 어렵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문제 한번 보세요. 지금 동안 지금 반응은 벤젠이 수소를 만나서 사이클로헥산이 되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의 반응열을 한번 구해보라는 겁니다. 반응열을 살펴보면 25도씨 일기압인 상태로 벤젠이 1몰이 들어오고 수소가 3몰이 들어오고 싹 반응해서 아이디얼하게 반응해서 사이클로헥산이 1몰이 돼서 만들어지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도 이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에너지 수지는 Q 플러스 W 델타 HE 플러스 PE 플러스 K인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반응기는 화학 반응에서 일어나는 열 변화만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정상 상태를 고려하기 때문에 얘는 항상 제로. 반응이기 때문에 가해지는 일도 제로. 들어오고 나가는 물질이 운동 에너지 변화, 위치 에너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 제로. 결국 뭐가 남냐면 제로는 Q 마이너스 델타 H, Q는 델타 H. 무슨 말이냐면 H 아웃 빼기 H 인 한 게 Q라는 거예요. 반응기에 나가는 물질의 엔탈피와 들어오는 물질의 엔탈피의 차이가 결국 반응 열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만 이제 계속 계산하면 요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반응에서 반응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없어지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자, 배는 똑같이 하면 되죠. 적어볼게요. C6, H6, 3, H2, 4, C6, H12. 이게 벤젠이고 이게 사이클로 헥산인지는 알아요? 벤젠의 구조 알죠? 벤젠은 얘니까 H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C6, H6고 여기에 수소를 더하면 촉매를 반응하면 얘가 고리가 깨집니다. 깨져서 사이클로의 쌍은 뭐냐면 링만 있고 수소가 각각 두 개씩 붙어있는 C6H를 둘이 만듭니다. 우리는 뭐 하냐면 이 물질의 반응열만 구하면 되는데 이 반응열 아까 땡기 뭐라고 했어요? UI 델타 H0F의 시그마 생성물의 표준 생성열을 양념계수를 곱해서 다 더하고 빼기 델타 H0F의 UI 양념계수 곱하고 생성물, 반응물을 다 더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생성물은 하나, 반응물은 두 개입니다. 제일 먼저 대표는 하나, 둘, 세 가지 성분에 뭘 찾아야 될까요? 표준 생성열을 테이블 보고 찾아놔야 됩니다. 이건 항상 문제에서 주어지거나 못 찾으면 책을 보고 찾아놔야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테이블을 통해서 여기 테이블을 통해서 찾아보면 뭐가 나오냐면 벤젠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82.927. 수소는 성분이기 때문에 표준 생성열은 제로. 사이클로헥산은 마이너스 123.1로 나옵니다. 제가 아까 강조를 안 했는데 이 표준 생성열은 단순한 열이 아니라 몰당 열입니다. 몰당 열. 그래서 여기에 양溶계수를 곱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볼까요? 똑같이 적혀있는 앉아볼게요. 결국은 몰당 열인데 얘를 하라는 이야기는 각각이 표준 생성열을 더하고 빼주지만 뭐를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거 그대로 써봅시다. 반응열은 나가는 물질, 뭐가 나갑니까? 사이클로헥산이 나가고 몰당 에너지니까 사이클로헥산이 지금 몇 몰? 1몰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는 벤젠이 들어오는데 벤젠도 1몰이 들어오고 수소도 들어오는데 수소는 3몰이 들어오고 해당하는 걸 적어볼까요? 벤젠은 82점 아니면 이거는 이게 사이클로헥산이죠. 사이클로헥산은 마이너스 123.1 곱하기 1 들어오는 벤젠은 82.927 곱하기 1 생성물이니까 빼기 수소는 3몰이 들어오지만 제로니까 빼기 3 이렇게 계산하면 값이 얼마? 마이너스 206.3kJ이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엔탈피 변화가 음수가 되면 열 반응이죠. 맞나요? 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얘는 의미적으로 보면 이 반응을 했을 때 요거 조금 헷갈리는데 기억합시다. 요 반응을 했을 때 벤젠 1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응하는 열이 206kJ이 마이너스 발생하는 건데, 만약에 얘를 수소 기준으로 말하면 반응 열 전체는 206kJ이지만 수소 기준으로 보면 수소는 3몰이 반응해서 지금 206kJ에 발생하는 겁니다. 수소 기준으로 표준 반응열을 구하라 그러면 이 206kJ를 수소인 3몰로 나눠야지만 수소를 기준으로는 몰당 68.6kJ의 반응열이 발생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간혹 헷갈릴 수 있는데 문제에 묻는 거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죠.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네요. 반조건 역으로 설명할게요. 자, 4몰의 암모니아하고 5몰의 산소가 반응하는데 반응식이 이렇게 합니다. 반응식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양념계수는 맞출 수 있겠죠. 5, 4, 6. 자, 이 반응이 완벽하게 표준 반응열이기 때문에 3몰과 5몰이 반응해서 정확하게 3몰과 6몰이 생기는 반응입니다. 얘는 지금 이렇게 구하라는 거는 표준 반응열을 구하라는 거니까 계산 기준이 지금 뭐가 되냐면 그러면 암모니아 4몰을 기준으로 살펴봅시다. 표준 생성열을 표에서 찾아보면 암모니아는 마이너스 46.191, 산소는 성분이니까 0, 일산화질소 NO는 90.374, 물은 마이너스 241.826이네요. 얘를 가지고 계산해보면 결국 표준 반응열은 생성물이 NO의 표준 생성열에다가 양놈계수 4몰 곱하고 물의 표준 생성열 마이너스 241.81에다가 물의 양놈계수 6몰 곱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물질은 산소는 성분이니까 0, 5 곱해도 0, 암모니아는 마이너스 46.491이고 양놈계수가 4니까 마이너스 4. 자, 요거 계산하면 904.696kJ 나옵니다. 다시 생각하면 요렇게만 답을 적어도 되긴 됩니다. 전체 반응열은 904.696J이 나오지만 이 반응열은 암모니아가 4몰 반응했을 때 반응하는 열이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암모니아 1몰당 반응열을 구하라 그러면 이 904.696을 암모니아 몰수 4로 나눠서 몰당 반응열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거를 묻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놓으니까 작년에부터 학생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교수님, 왜 앞에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입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결국 의미적으로는 생성물은 다 양놈계수를 절대값을 취해서 더했죠. 얘는 절대값을 취해서 빼줬습니다. 의미적으로는 프로덕트의 표준 생성열과 반응물의 생성열을 빼주는 건데 얘를 요 문제에서는 플러스 썼어요. 다 더하는데 생성물의 경우는 양놈계수를 마이너스로 붙인 겁니다. 마이너스를 앞에 붙이나 밖에 붙이나 똑같으니까 이거 왜 달라요?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의미적으로는 앞에 거는 전부 다 프로덕트일 거, 뒤에 거는 반응물일 될 거니까 반응물을 양놈계수를 마이너스로 처리했으면 더해주면 돼요. 양놈계수의 절대값을 씌워서 곱했으면 앞에 여기에 빼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한 개 더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반응했는데 4대5로 3몰과 5몰이 들어가서 그대로 완벽하게 반응을 안 하는 반응이 많았잖아요. 우리 앞에 보면. 그때 반응이 완전히 다 반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려하는 게 뭐였냐면 전환율이죠, 전환율. 맞나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반응이 완전히 완결됐을 때만 살폈는데 지금부터는 완결되지 않는 대부분의 공정은 반응물이 이론량대로 도입되지도 않고
반응이 100% 완결되지도 않고 생성물에 반응물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반응열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결국 요게 현재까지입니다. 생성물에 표준 생성열 다 합치고 그 다음에 도입 반응물에 표준 생성열 다 합쳐서 빼주면 반응열인데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앞에 반응 진행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 진행도까지. 그러면 결국 자 요거는 뭐냐면 요 의미가 뭐냐면 생성물에 프로덕트로 나오는 물질의 각각 물질의 표준 생성열에다가 양동 계수를 곱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들어가는 몰수에다가 반응한 몰수를 빼준 나오는 몰수를 곱해줘야 실제 나오는 표준 생성열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들어가는 물질도 무슨 말이냐면 사몰이 들어갔는데 사몰이 다 없어질 수도 있지만 3몰이 들어가서 2몰만 반응하고 2몰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남은 2몰이 또 에너지를 갖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물질의 표준 생성열을 다루는 모든 성분들은 이제는 반응물 생성물이 아니라 흘러나오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반응기 바깥으로 나오는 물질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물질도 이제 반응물뿐만 아니라 생성물도 일부가 섞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몰수를 곱해야 되는데 요렇게 계산해 놓고 보니까 요렇게 풀면 요거하고 얘하고 똑같아져서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요렇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반응 진행도 그 사이이기 때문에 요렇게 바뀌기 때문에 결국 결론 한번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반응이 완결되지 않았을 때의 반응열을 반응이 완전히 갔을 때 표준 반응열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냐면 반응 진행효만 곱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표준 반응열은 우리가 1몰이 반응했을 때 발생하는 반응열을 구한 건데 반응 진행도는 실제로 반응이 몇 몰이 반응이 됐는지를 알려주는 거니까 결국 표준 반응물에서 반응 진행도만 곱하면 얘가 완결되지 않은 반응에 반응열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한번 볼까요? 10.2 반응에서 여기 10.2인가? 미안해, 10.2가 아니고 그림 10.2입니다. 결국 자, 요 반응에서 1대 3대 1로 완전히 반응했을 때 생성 표준 반응열이 206kJ였는데 단서를 줬어요. 뭐가 단서였냐면 저 한 개 반응물이 벤젠이 한 개 반응물인데 벤젠이 전하율이 0.8이었답니다. 이럴 경우에 전하율이 100%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전하율이 100%라고 가정하고 표준 반응열을 앞에서 구했던 것처럼 똑같이 구합니다. 구해놓고 여기에다가 뭐만 구하면 되냐면 반응 진행도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반응 진행도를 어떻게 구하죠?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납니까? 한 개 반응물의 양동 계수 분의 한 개 반응물에 들어가는 몰수 곱하기 전하율을 계산하면 반응 진행도가 이 경우에는 전하율이 0.8이고 한 개 반응물의 몰수가 1이고 양동 계수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반응 진행도는 0.8이 나옵니다. 그러면 원래 전하율이 100% 1일 때의 표준 반응열에다가 그 값에다가 뭐만 곱한다고 다 구해놓고 반응 진행도 0.8만 곱해주면 그 반응의 반응열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되시죠?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됩니까?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생각할 게 많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반응이 표준 생성열을 계산하려면 모든 반응의 물질들이 25도씨 일기압으로 들어가서 25도씨 일기압으로 나와야 반응열을 표준 생성열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반응기를 25도씨에서 반응합니까? 들어가는 물질 25도씨 들어갑니까? 다 닫아야 된다는 겁니다. 표준 상태가 아닌 조건에서 반응물이 들어가고
반응물이 나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문제부터 한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반응기가 있는데 CO2와 수소가 반응해서 물과 메탄이 만들어지는 반응인데 CO2는 압력은 1기압이지만 700도로 주는데요. 수소는 100도로 주는데요. 반응하고 나가는 물은 500도로 나간대요. 이럴 경우에 표준 생성률을 어떻게 고려할 거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아냐면 표준 생성률은 엔탈피 변화죠. 엔탈피 변화는 경로 함수입니까? 상태 함수입니까? 엔탈피 변화는 경로 함수예요, 상태 함수예요? 상태 함수죠. 150도씨의 물이라는 물은 이 물은 100도씨에서 50도로 내리건 0도씨에서 올렸건 지금 50도에서 물이 가진 엔탈피 변화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반응물이 25도가 아니라 300도씨에서 들어와서 반응해서 500도로 나간대요. 그러면 1번에서 2번으로 반응이 이루어지는 이 반응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 어려우니까 이렇게 바로 가지 말고 세 가지 단계로 나눠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들어오는 반응물이 100도씨에서 들어온다면 이 100도씨의 반응물을 25도씨로 내리는데 필요한 엔탈피 변화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물질이 이제 25도씨까지 내려왔죠? 이 25도씨에서 반응이 일어났을 때 반응열을 구합시다. 그럼 생성물도 25도씨에 생성됐겠죠? 이 생성물을 나가는 온도가 500도라면 25도씨에서 생성된 이 생성물을 500도로 올리는데 필요한 엔탈피 변화를 계산을 하면 이 과정의 엔탈피 변화가 델타 H1, 얘가 델타 H2, 얘가 델타 H3가 되면 H1 첫 번째 엔탈피, 두 번째 엔탈피, 세 번째 엔탈피를 구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바로 가는 엔탈피 변화를 세 개를 더한 거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재를 배웠던 것처럼 100도씨의 반응물을 25도씨로 내리는데 혹은 0도씨의 반응물을 25도씨로 올리는데 필요한 엔탈피 변화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살펴보는 모든 화학 반응은 일정한 압력 1기압에서 반응하는 거니까 델타 H는 인테그랄 T1에서 T2까지 CPDT 혹은 25도씨의 엔탈피와 100도씨의 엔탈피를 차이만 빼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적혀 있는데 요식만 보겠습니다. 요식만. 자, 여기서 열로 가는 엔탈피 변화인데 전체 반응열인데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첫 번째는 반응물을 들어오는 온도 100도씨에서 25도씨로 내리는 엔탈피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25도씨의 엔탈피와 100도씨 엔탈피를 빼면 이 차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내리는데 필요한 엔탈피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25도씨를 내렸어요. 25도씨에서의 표준 반응열을 구합니다. 더하고 그 다음에 생성물을 25도씨에서 출구의 온도까지 올리는데 엔탈피 변화는 얘의 엔탈피 빼기 얘의 엔탈피 하면 되겠죠.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 풀어보면 오히려 쉬운데 예를 들어 봅시다. 100도씨, 25도씨로 반응 얘를 500도씨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반응이 100도씨에서 들어와서 500도씨로 반응해서 나가는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구해야 되는데 얘를 H1으로 나누고 H2로 나누고 H3로 나눠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쉬워요. 얘는 방금 했던 것처럼 표준 생성률을 이용하면 표준 반응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 별거 아니에요. 만약에 수소가 들어오고 수소가 들어온다면 수소가 100도씨일 때의 엔탈피 값이 있을 겁니다. 얘가 100줄이라면 그 다음에 수소가 25도씨의 수소의 엔탈피를 찾아보니까 25줄이에요.
그러면 얘를 여기로 내리는데 필요한 엔탈피 변화 델타 H1은 25줄 풀었을까요? 델타 H1은 뭐? 수소의 25도씨의 엔탈피 빼기 수소의 100도씨의 엔탈피니까 25줄 빼기 100줄이 돼서 마이너스 75줄. 마이너스 75줄을 5줄이 여기서 여기까지 변화가 돼요. 그 다음에 표준 반응열 구하고, 그 다음에 25도씨를 다시 올리면 수소의 25도씨 엔탈피가 25줄이었고 500도씨 엔탈피가 300줄이었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엔탈피 변화가 얼마요? 간단하게 275줄인 것을 계산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정을 다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수식으로 기호로 막 포함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자, 요거는 별거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에너지 수지에서 25도씨 반응열을 구할 때 유의사항. 이건 너무 간단한 거죠. 반응물은 왼쪽에, 생성물은 오른쪽에. 만약에 이 반응식이 25도씨 일기압이 아니라면 온도와 압력을 항상 명기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도 막 생략하고 쓰지만 메탄이든 물이든 CO든 수소든 이제 여러분들은 뒤에 가스인지 액체인지 항상 명기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왜? 물 같은 경우는 가스일 때랑 리퀴드일 때랑 표준 생성률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반응하는 물질의 양은 물론 화학 양론 관계로 양론비로 반응한다고 치지만 전하율이 했던 거지만 전하율이 1이 아닐 경우에는 반응 진행도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반응의 경우에 반응열이 822.2kJ이 나왔다는 것은 전체 반응열이지, 만약에 문제에서 철의 1몰당 반응열을 구하라 그러면 얘를 철이 2몰이 사용됐으니까 2몰로 나눠주고 요 값이 철의 1몰당 반응열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복잡한데 결국 요겁니다. 반응기 안에 CO2하고 수소를 집어넣어서 물과 메탄을 만들어내는 반응기가 있는데 이 반응기에 들어가는 CO2와 수소가 700도씨, CO2는 700도씨, 수소는 100도씨, 그 다음에 반에서 나오는 물과 메탄과 반응하지 않고 남는 수소나 나머지 배출가스는 다 500도씨로 나간답니다. 이 문제는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문제를 간단하게 해서 한 개만 먼저 풀어봅시다. 문제는 뭐냐면 1대 4대 2대 1로 문제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1.5몰의 CO2가 들어가고 수소는 4몰로 들어가는데 어딨지? 여기 뭐 있었는데? 전하율이 이야기 어디 없나요? 아, 여기 CO2의 전하율이 40%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뭐 할 거냐면 온도 잊어버리지마. 이 반응이 25도씨 1기압에서 반응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왜 그러냐면 이 문제부터는 우리 물질 수지랑 에너지 수지를 같이 계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까지만 해도 뭐 했냐면 1몰, 3몰이 들어와서 1몰이 나간다. 나갈 때 벤젠이랑 수소 한 개도 안 나갔습니다. 그대로 나갔죠. 근데 이 문제부터는 뭐가 복잡해지냐면 CO2 1몰, 수소 4몰이 들어와서 물 2몰, 메탄 1몰이 나가는 게 아니라 얘는 1.5몰 들어오고 얘는 4몰 들어오는데 CO2의 전환율이 40%예요. 그러면 반응기에 들어오는 몰수는 알지만 배출구에 수소랑 물이랑 메탄이랑 CO2가 각각 몇 몰이 나가는지도 지금 몰라요. 그걸 알아내야 25도씨의 반응열을 구할 텐데 그거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얘는 에너지 수지를 하기 전에 물질 수지를 세워서 반응기에 들어오고 나가는 물질 수지부터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1학기 때 배웠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답지를 보면 너무 쉽게 답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도씨라 가정하고 먼저 풀어봅시다. CO2가 4H2가 반응해서 2H2O가 되고 메탄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들어오는 거는 CO2와 H2가 들어가는데 나오는 거는 CO 위에서 보실까요? 생성물인 CO2도 나오고 그러니까 생성물인 H2O도 나오고 메탄도 나오고 반응하지 않는 CO2 수소도 나온답니다. 얘가 1.5몰이 들어가고 얘가 4몰이 들어가요. 만약에 우리가 25도씨 1기압에서 25도씨로 들어오고 25도씨로 나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얘의 표준 반응열은 어떻게 구하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몰수만 알면 각각 성분의 표준 생성열에다가 몰수 곱해서 더하고 들어가는 물질의 표준 생성에다 몰수 곱해서 빼면 나오는데 얘랑 몇 몰이 나오는지 몰라요. 문제 힌트는 1.5몰, 4몰 줬는데 이 반응기에 CO2의 전하율이 40%예요. 어떻게 전합니까? 나오는 물질을 우리가 ni out은 ni in 더하기 ui 그 사이로 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물질의 몰수는 알지만 나오는 물질의 몰수를 하나도 모르고 양분계수를 알지만 얘를 모르죠. 반응 진행도를 구하려면 뭘 계산해야 된다? 한 개 반응분이 뭔지 찾아서 반응 진행도를 계산해야 되는 전압을 찾아야 되고 이 문제 함정은 뭐냐면 CO2의 전하율이 40%라고 했는데 1.5몰, 4몰 들어가면 이 물질의 이 반응식에서 한 개 반응분이 뭐예요? CO2가 아니고 H2죠. 왜냐하면 1대4의 비율로 필요하기 때문에 CO2가 1.5몰이 들어갔으면 수소가 6몰이 필요하다. 6몰이 안 들어가. 그럼 뭐냐면 얘가 한 개 반응분이 됩니다. 그죠? 얘를 기준으로 반응 진행도는 UR-F의 NI1을 계산해야 됩니다. 수소에 들어가는 몰수는 아는데 수소의 전하율을 몰라요. 어쨌든 힌트는 이겁니다. CO2가 전하율이 40%라는 이야기는 들어가는 물질의 40%가 반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맞나요? 그러면 CO2가 들어간 게 1.5몰이 들어갔으니 0.4%, 40%니까 결국 0.6몰의 CO2가 반응을 했다는 힌트를 줬습니다. 그러면 얘가 0.6몰이 반응했으면 얘는 몇 몰이 반응했을까요? 2.4몰이 반응했겠지. 자, 그러면 우리 굳이 이거 안 풀어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0.6몰이 들어가서 2.4몰이 반응했으면 물은 몇 몰 생길까요? 1.1몰 생깁니다. CO2 몇 몰 생길까? 0.6몰 생깁니다. 아, 그러면 나오는 물은 1.2몰, 메탄은 0.6몰이 나오는데 CO2는 몇 몰 나올까요? 들어간 게 1.5몰이 들어가고 0.6몰이 반응했으니 나오는 거는 0.9몰이 나오겠네요. 수소는 4몰이 들어갔는데 2.4몰이 반응했으니 1.6몰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놓고 나오면 이제 다 구했어. 결국 들어가는 가스는 요거, 나오는 거는 요거니까 뭘 구하냐면 CO2, H2, H2O 메탄 각각의 표준 생성열을 구해서 뒤에 볼까요? 이렇게 복잡하게 보는데 얘는 이미 이렇게 딱 적어놨고 자,
CO2의 표준 생성량은 393,250. 수소는 0. H2O는 가스로 보면 요거 241835. 메탄은 요거. 요 네 값을 이용해서 표준 반응열을 구하면 여기 나옵니다. 맞죠? 이거 왜 갑자기 걸리지?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구해놨지만 요거는 구해놨죠? 우리 지금 뭐예요? 25도씨에서 표준 반응열 구하죠. 표준 반응열 구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뭐 할 거냐면 결국 표준 반응열은 책에도 그렇게 하는데 나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 들어가는 물질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의 표준 생성열 곱하기 1.2, 메탄의 생성열 곱하기 0.6, 0.5 곱하기 네 개를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뺄라 그랬어요. 그래 계산해도 되지만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요거 계산 안 했네. 반응 진행도를 계산해 보면 CO2의 미안합니다. 수소의 전환율이 얼마예요? 수소는 4몰이 들어가서 2.4몰이 반응했기 때문에 전환율 얼마? 0.6이면 60%고 60%. 맞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0.6에 들어가는 게 4몰이니까 양농계수 마이너스 4를 하면 반응 진행도가 지금 0.6몰이 나옵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 반응의 표준 반응열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물질 수직을 세워서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다 계산했기 때문에 요 네 개의 표준 생성열 더하고 요 두 개의 표준 생성열 빼도 되지만 또 뭐 하면 되냐면 아예 완결된 반응이라고 가정하고 이 반응이 완결된 반응이라고 가정을 하고 2대 1대 1대 4의 비율로 반응한다고 가정하고 표준 생성열을 구합니다. 뭐지? 7484 이게 뭐냐면 메탄이 1몰 반응해서 나오고 2483은 물이 2몰 반응해서 나오고 들어가는 거는 CO2 1몰, 수소 4몰이 빠져나오니까 요 네 값을 이용해서 완결된 반응이라고 가정하고 계산된 표준 생성열은 요 값이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뭐 하냐면 반응 진행도가 0.6이니까 여기에다가 0.6을 곱한 값이 요게 뭐냐면 이 반응의 25도씨의 반응열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구해도 되고 두 번째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는 델타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쓰면 나가는 물질의 엔탈피를 다 합치고 들어오는 물질의 엔탈피를 다 합쳐서 차이 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엔탈피 합치고 하나, 둘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 진행도로 계산하는 엔탈피 변화량이 이미 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 보겠지. 설명만 하고 문제는 다음 주에 볼게요.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근데 들다 보니까 이 반응이 CO2가 700도로 들어오고 수소가 100도로 들어오고 반응기가 500도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했냐면 실제로 반응기에 CO2가 700도 수소는 100도 나가는 거는 500도씩로 나간다 했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반응기를 25도씩 맞췄어요. 25도씩일 때 델타 HRX의 반응열을 구해놨습니다. 그러면 1로 바로 가는 반응열 대신에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얘를 25도씨로
내리는 델타 H1을 구해야 되고 반응을 시켰어요. H2 구했지. 얘를 다시 500도씨로 올리는 데 필요한 델타 H3를 계산하면 되는데 다음 시간에 풀겠지만 설명을 할게요. 책에 요즘 오타가 굉장히 많습니다. 700도씨, 100도씨, 500도씨 해놓고 뒤에 가면 켈빈으로 나옵니다. 켈빈 아니고 다 보십니다. 그 다음에 요 테이블도 숫자가 잘못 적혀 있습니다. 요게 맞는 건데 아마 요 두 값이 왼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요 테이블을 우리가 뒤에 부록을 보고 찾아냈는데 헷갈리면 요 테이블에 얘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 테이블을 그대로 줄 겁니다. 줄 건데 이 테이블의 의미는 뭐냐면 요 델타 엔탈피 변화인데 시작은 25도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산화탄소를 25도씨부터 500도씨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엔탈피 변화가 20.996이라는 이야기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뒤에 30.975는 CO2를 20도씨부터 700도씨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엔탈피 변화가 요 값이라는 거고 수소를 25도씨부터 100도씨까지 올리는 데 엔탈피 변화가 요거 25도씨부터 500도씨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엔탈피 변화가 요거 그 다음에 얘는 수소를 물과 메탄을 25도씨부터 어때까지 500도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엔탈피 변화가 각각이라는 겁니다. 요 데이터만 있으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설명만 해볼게요. 식은 이따가 보더라도 요거 보고 잘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CO2를 적어야 됩니다. CO2가 1.5몰 얘는 4몰 반응하고 나온 게 뭐냐면 H2O 1.2 메탄 0.6 CO2 0.9 수소 1.6입니다. 첫 번째 CO2 1.5몰을 700도씨에서 25도씨로 내려야 됩니다. 근데 이 테이블을 보시면 CO2를 25도씨에서 700도씨로 올리는 데 필요한 열이 30.97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CO2를 700에서 어디로? 25도씨로 내리는 데 필요한 엔탈피 변화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델타 H1에 사용되는 엔탈피 변화는 30.975가 아니라 마이너스 30.975가 사용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는 1몰단인데 우리는 CO2가 1.5몰이기 때문에 1.5를 곱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소가 100도씨에서 25도씨로 내려야 됩니다. 얘는 25도씨에서 수소를 100도로 올리는 데 필요한 열이 2.123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100도씨 25도씨로 내려야 됩니다. 2.123이 아니라 마이너스 2.123을 1몰이 아니라 4몰이기 때문에 4몰을 곱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요 값입니다. 얘도 여전히 그렇게 적혀 있는데 CO2는 1.5몰, 수소는 4몰인데 700도씨, 100도씨인데 여기 값은 25도씨에서 700도를 올리는 값, 요 값은 25도씨, 100도씨를 올리는 값이기 때문에 이거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25도씨에서 700에서 25도씨로 내리는 데 필요한 엔탈피는 46.463이 아니라 마이너스 46.463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1.5몰을 곱했으니까. 수소는 마찬가지로 2.123이 아니라 마이너스 2.123에다가 3몰을 곱해서 마이너스 8.48이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전체 합친 요거를 내리는 데 필요한 엔탈피 변화는 마이너스 54.955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가보세요. 얘가 반응열, 요 반응열이고 두 번째 첫 번째 단계에서 내려가는 요 엔탈피 변화는 여기는 얘는 58.95를 적어놓고 밑에는 마이너스 58.95를 적어놨어요. 빼면 안 되지. 더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기 값이 마이너스가 나와서 H1의 과정의 엔탈피를 더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배출이 나왔습니다. CO2 수소, 메탄 수소를 25도씨에서
500도씨까지 올려야 돼요. 올려줄 때 필요한 엔탈피 변화는 요게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각각의 몰수를 곱하면 요 변화가 되기 때문에 출구에 나온 4가의 가스를 500도로 올리는 데 필요한 엔탈피 변화가 75.306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3개를 다 더하고 대보면 되죠. 첫 번째, 반응물을 25도씨로 내리는데 필요한 엔탈피 변화가 마이너스 54.955가 되는 거고, 25도씨에서 반응했던 엔탈피 변화가 앞에서 구했던 99.161이 되는 거고, 세 번째, 배출물을 500도씨로 올리는데 필요한 엔탈피 변화가 75.306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다 합치면 78.85kJ 나오는데 얘가 요 반응 전체의 엔탈피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온도를 계산했을 때하고 온도를 25도씨 계산할 때하고 반응값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자, 요거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천천히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요 문제를 잘 이해하시면 에너지 주기가 이해가 되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요것도 푸는데 똑같은 문제를 푸는 다른 방법도 하나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